김유진 위원. 네. 방심위가 지금 아직도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데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해촉 전에 활동했던 방송심의 소위, 광고 소위가 아니라 광고심의 소위원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소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래도 됩니까? 이게 네. 우선 김유진 위원이 네.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상대로 방송 쪽에서 이긴 두 번째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한 명이 권태선, 네. 박문진 이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위원. 네. 공교롭게 여성 두 분이 네. 이게 윤석열의 방송 장악과 맞서 이긴 두 네. 명입니다. 예. 이거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그 재판에서 이긴 것은 김유진 위원이 그때 잘릴 때 네. 내부의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네.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비밀이 아니었고 이미 공개된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그 해촉됐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거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가 소위 회의록을 보면 정말 김유진 위원이 진짜 깨알같이 다 준비해 와서 너무 그 콕콕콕 아픈 데를 다 찌릅니다. 그러니까 빼고 싶었겠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방심위원회가 정상이면 네. 그냥 소위 방송 소위에 줍니다. 네. 근데 류희림 위원장은 네.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축소판 같아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이렇게 하신다면 네. 방심위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이게 소위원회 배정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보통 하죠. 순리에 네. 따라. 예. 그런데 한동안 소위에도 배정해주지 않다가 겨우 이제 광고심의 소위하고 디지털 성범죄 소위에 배정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다 예.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류희림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방심위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된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김유진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 지금 이미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저 무슨 말이냐면요. 네. 제가 그 제 식으로 해석하면 네. 검찰은 절대로 나를 기소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저게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검찰에 네. 고발하잖아요. 네. 그럼 즉시 수사할 거 아닙니까? 저게 거꾸로 됐다면 야당 민주당 쪽 추천위원장이었다면 네. 그러면 사주한 거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런데 이들이 믿는 건 검찰권을 장악한 네.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는데 네. 검찰이 나를 제대로 수사 안 할 것이며 나는 건재할 것이다. 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참 이게 문제. 법원 결정까지 무시를 한다면 도대체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냥 딱 한 명한테만 충성하고. 겁내는 권력. 한 명만 겁내는 권력. 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대한민국의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몰래 출국하는 장면을 저희도 사실은 편의점이 일요일이었지만 4시간 생방송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현장에 기자들이 많았거든요. 이거 다 뚫고 까만 마스크 쓰고 비행기 타고 출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다 주목을 했지만 유독 KBS 9시 뉴스는 3줄짜리 단신으로 보도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박민의 KBS의 현주소죠. 그리고 그게 거꾸로 KBS가 이렇게 축소한 것이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를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종섭 전 장관도 참 딱하세요. 이종섭 장관이요? 네, 호주 대사는 1급이나 뭐 공무원이 가는 데인데 장관급 인사가 호주 대사로 갑니까? 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요 사안은 네. 요 사안 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네. 예. 그 이후의 수사와 네. 수사를 무마하고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이건 용산이 개입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고
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밝혀지면 탄핵 사유일 것 같습니다. 탄핵 사유. 예,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 그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본인 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대통령 들면 본인이 재직 중에 예, 범한 범한 중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예, 봅니다. 예, 근데 예.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언론 기사를 보면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임모 사단장이잖아요. 예, 예, 임성근. 예, 임성근 사단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근데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네. 어떤 인맥 속에 있는 사람이지?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은 이걸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되고 일부 기자들이 요거. 취재를 하고 있고 일부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내용이 있죠. 저는 이게 좀 이상한 사안일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정부는 취재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네. 이상한 이게 일이죠. 많기 그리고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이상하게 처리되는 걸 보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안만은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근데 그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군사평론가들 얘기로는 네.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첫 해 엄청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나서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그 해병대 뭐 큰 장갑차를 동원해가지고 수해를 막아서 국민 여론을 반전시킨 데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단장까지 문제를 삼으면 누가 지휘관을 하겠냐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저도 돌고 들은 있죠. 것 같습니다. 예. 와,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이렇게까지 돼. 이렇게까지.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 자신의 네. 존립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상합니다. 이 네. 사람도. 호주의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 ABC 방송에서 이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 비리가 있는데도 수사를 받지 않고 호주에 입국했다. 이런 스트레이트 뉴스가 그게 나왔어요. 아그레망 받은 건 아그레망은 받았습니다. 아그레망은 받았는데 여기서 신임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느라고 신임장 수여도 못해서 복사본 가지고 출국해가지고 이 신임장 문제 때문에 한 달 안에 다시 와서 신임장을 가지고 간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 대사 교육을 반드시 받고 나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과 부인, 뭐 가족들 포함해서 2주간에 걸쳐서 대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분이 대사교육도 받지 않고 출국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뭐 이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외교부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통상의 범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김준영 전 외교원장이 확인을 좀 해줬고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신임장도 없이 가서 그 정부에서 그 재가를 안 해주면 도로 와서 이걸 받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보통은 상대 국가에서 네.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네. 상대 국가에서 거부하면 이건 정말 국가 망신이죠. 나라 망신. 호주에서 들어오지 마라. 아니,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이제 한 국가에서 세금 문제를 굉장히 네. 문제 삼는 국가인데 네. 세금을 탈루한 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 어. 그러니까 그 상대국에서 예. 거부감을 표현해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예전에. 우리 역사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만약에 예. 이게 범죄 혐의자다. 예. 그러면 호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예. 우리나라에 대사가 부임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데려오? 그렇죠. 그래서 호주 시민들, 호주의 이제 촛불행동 회원들이 시드니에서 멜번에서 브리즈번에서 모아가지고 캔버라로 가가지고 네.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호주에서 60명 정도 모여서 막 시위하면 엄청 큰 뉴스래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의 교민들이 나서서 지금 이종섭 전 장관 범죄자를 받은 적이 없다. 호주는 1800년대 이후로 이런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전화, 네. 그 이종섭 그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용산, 그 네. 용산 전화번호까지는 그렇습니다.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화를 한 게 누구냐? 네. 이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냐? 그날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02800으로 시작되는 이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는데 이 전화의 목소리의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네, 이 목소리의 그분 목소리가 알고 싶다. 예. 그분 목소리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그래 좀 확인하게 드리겠습니다.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 특검을 통해서 이게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요. 통과가 예. 되죠. 근데 그쵸, 그럼 뭐 의결을.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죠. 와 자기 문제인데 이거를 아니 뭐 아내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뭐 본인 문제도 거부권 행사하겠죠. 국민들이 이거는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쌓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국민의 심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 네. 위원장을 세워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허구한 날 하는 게 야당욕, 이재명 대표욕, 대표욕. 누군가를 악마화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운동권 심판론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그냥 무력화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제목이 한동훈이 꺼낸 운동권 심판론 왜 이재명이 받았나 뭐 이런 그렇죠. 제목의 기사도 막 걸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은 언론과 정치를 함께 섞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종하게 다 여쭤봐도 뭐든지 답변하는 최민희 의원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네. 오이 하나에 2,000원. 사과값이 내렸다 그래서 가봤더니 좀 큰 사과는 여전히 5,000원. 그리고 아니 정부 비축 물량 풀었다 그랬는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비싸요. 예, 물가가 이 고물가, 예, 물가 폭등 시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는 정부,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정부. 이런 정부의 폭주는 빨리 멈춰야 됩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3년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지혜를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엔 투표율이 변수다. 그래서 못 참겠다 투표하자.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고요.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진은 아니고요. 와, 이게 진행되기도 전에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 의문이 드는데요. 네, 준비가 어려운가요? 제작진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특이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꼭 시민들께 저기 나왔네요. 예, 어떠십니까? 아직 22대 총선은 D-29일입니다. 아직 선거가 진행 중이고 이 자체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는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당선 축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알길래 이런 축하 파티를 벌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딱 단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 교만. 교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